법문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변호사를 바꾸려 하시나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뢰인들의 이전 또는 현재 변호사에 대한 다섯 번째 불만은 변호사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사무장하고만 연락이 되고 변호사는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가 사무장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 경험으로는 사무장들의 그 법률에 대한 지식이 비상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에 관해서 사무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무장이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전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풍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의뢰인이 직접 변호사한테 이야기하는 거하고 의뢰인이 사무장을 통해서 변호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풍부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오는 의뢰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변호사하고 연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지 사무장을 고용한 게 아니잖아요. 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뢰인들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 여섯 번째는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소속 변호사가 모든 소송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으로 경륜이 많은 팀장급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팀장급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의 사실관계 내지는 법률관계가 복잡할 경우에는 밑에 소속 변호사의 보조를 받아서 팀장급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장급 변호사는 자기 밑에 있는 경력이 일천한 변호사 경력 2, 3년 소속 변호사한테 모든 걸 다 일임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속 변호사가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정의신문, 변론 이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팀장급 변호사는 검사 증거 기록은 읽지도 않고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재판에도 나가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항소심부터 수임한 그 형사사건 1심에서 의뢰인이 고등법원장 경력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법원장 그리고 그 법인 소송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경력 2년차 소속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력 2년차 변호사가 의견서 작성, 정의신문 등 거의 모든 소송을 진행을 한 거죠. 제가 항소심에서 1심 기록 보니까 재판이 엉망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고등법원장 출신 또는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법정에 가서 눈만큼 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뢰인은 1심에서 거의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당시에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합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저한테 온 겁니다. 의뢰인들의 그 변호사에 대한 일곱 번째 불만은 진실에 오만하고 사법부를 불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견해지만 실제 진실은 법정에서 90%는 가려진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의뢰인 말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도 않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선생님 말은 믿죠. 그런데 검사 증거 출애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자백으로 갑시다. 또는 이거 다퉈봐야 유죄 납니다. 형량만 높아져요. 그냥 자백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변호사분들의 그 심리 상태를 잘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는다. 이게 사법부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그 마음속 깊은 철학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진실은 없어. 오직 짝출된 증거만 있다. 이런 오만한 사고가 저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공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사 측 증거가 아무리 많더라도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는 의뢰인 측
증거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 사건 중에 2,500억 원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두 분이셨는데 두 분 다 부회장이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검사적 증인이 20명 가까이 됐어요. 그 말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증인이 20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20명 증인신문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밝혔느냐면 조서에 기재된 기재 내용이 그 사람들이 진술한 게 아니에요. 또는 우리 의뢰인 2명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결국은 의뢰인 2명, 부회장 직급을 가지고 있었죠. 그 2명 모두 무죄가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온 의뢰인들의 기존 변호사에 대한 8번째 불만은 변호사가 증거법칙에 무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신문조서는 경찰 검사가 유죄 쪽으로 몰아가면서 꾸미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해자 신문조서에서 경찰 검사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에 설사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 당시에는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내용 부인을 함으로써 피해자 신문조서 자체가 법정에 제출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호사들이 피해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에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경우가 많냐 하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전반적인 내용에서 판사가 유죄 심정을 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단편적인 피의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압수영장 원본 미제시, 참여권 미보장, 압수할 물건이 아닌 물건의 압수, 압수할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의 압수 등으로 위협한 압수수색으로 결정적인 증거인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압수 절차의 적법성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다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녹음 파일 이런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게 되려면 카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이 원본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 원본이 존재해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사본하고 그 원본의 동일성이 입증이 되어야만 증거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 증거 법칙을 알지를 못해서 증거 능력을 다투지조차 못해서 결국은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녹음 파일에서의 그 대화 내용이 결정적인 증거로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의 순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고통을 대신 짊어져야 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호사 때문에 그 고통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를 교체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 때문에 그 고통이 더더욱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뢰인들의 기존 변호사에 대한 불만 그리고 기존 변호사로부터 겪은 고통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